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입니다. 저자는 니시하라 가츠나리, 출판사는 전나무 숲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세균을 조금이라도 혈액이나 림프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포 호흡을 관장하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입으로 호흡하던 것을 코로 호흡하도록 호흡 습관을 바로잡고 장은 늘 체온 이상으로 따뜻하게 하며 뼈를 충분히 쉬게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면역력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면역병은 면역력을 높이기만 해도 분명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모두 같기 때문에 치료 방법 역시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의 의료는 아주 수월해질 것입니다. 면역력이란 바로 세포가 지닌 생명력을 말하며 그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려면 코 호흡과 음식물에서 얻는 양질의 영양 에너지원, 태양 광선과 온화한 에너지, 그리고 중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뼈의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연의 섭리에 따른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필자는 인간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진화하게 되면서 두 가지 중대한 구조적인 결함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말을 하게 되면서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된 것이고, 둘째는 두 발로 직립보행하면서 과대한 중력의 부하가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그릇된 생활 습관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기에게 만 2.5세가 되기 전에 이유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대 문명사회가 초래한 식생활의 문제점 중 하나로 일상적으로 가열식품을 먹고 한편으로는 차가운 음식을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적절한 에너지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기는 사실일수록 의외로 맹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공기입니다. 공기의 존재는 너무나 당연해서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쉬는 것을 특별히 의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호흡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본래 코로 숨쉬는 이유는 코는 왜 호흡의 입구이고 입은 음식물이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코로 들이마신 공기는 비강을 통과하는 동안 공기 중에 떠다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유해물질이 제거되고 적당한 온도와 습기가 더해져 산소가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폐로 보내집니다. 본래 호흡기관이 아닌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면 차고 건조한 공기가 목의 편도 조직의 온도를 갑자기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목에 자리 잡은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균이 편도의 M쇠프라는 것으로부터 백혈구로 흡수되어 온몸으로 퍼집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기관이나 조직의 세포가 오염돼서 세포 내에 감염증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감염된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생명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면역병입니다. 오늘날의 의학에서는 입으로 호흡하는 것의 위험성이나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면 대부분의 질병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아무도 주목하는 이가 없습니다.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타액이나 콧물, 눈물이 말라버려서 세균에 대한 방어력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결과 감염된 호기성균이 미토콘드리아의 산소를 갈아채서 백혈구의 소화 능력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감염균은 백혈구와 함께 전신의 각 기관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장애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내 분비샘의 세포가 호기성균에 감염되면 내분비 호르몬이 고갈됩니다. 혹은 신장의 필터인 사구체가 감염될 경우 사구체가 망가져서 여가 능력을 잃게 됩니다. 뇌 신경 조직이 호기성균에 오염되면 아무리 무해한 균이 있다 해도 사고 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망막의 신경세포가 감염되면 망막증이 되며 시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역시 피하 조직의 세포가 이들 세균에 오염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포의 기능 장애는 왜 일어날까요? 모든 세포의 기능은 세포 속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세포 속에 자리 잡은 호기성균이 이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코를 고는 것은 입으로 호흡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중년의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여행을 가게 되면 그중 누군가는 내가 코를 좀 골아서요. 미안합니다. 라며 미리 양해를 구하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입 호흡을 해서 코를 골게 되면 목으로 세균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혈구가 그 균을 품은 채 만약 뇌로 침입하게 되면 제 마음대로 뇌의 온갖 신경세포 속까지 들어가게 돼서 세포 내 감염을 일으킵니다. 이때 마침 신체가 허약한 상태라면 뇌염이 되기 쉽습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뇌출혈은 세균이 혈관에 자리 잡아 일어나는 면역병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코를 자주 곤다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까짓 코골이라며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입을 벌리고 있는 동안에 목의 온도는 떨어집니다. 목의 온도가 1도 낮아지면 편도선의 파이어 판으로부터 세균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깨어있는 동안에는 의식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자는 동안에는 무의식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호흡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판되고 있는 입술 전용 테이프로 입술에 붙여두면 코로 하는 호흡을 촉진시켜줘서 목이 건조해지지 않고 코골이도 한결 줄어듭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입 호흡을 코 호흡으로 바꾼 경우 공기 유입 부족으로 산소가 결핍돼서
두통이나 손발의 근육통 같은 증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충분한 양의 공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막힘이 있는 사람은 농도 0.6%의 생리식염수를 체온 정도로 데워서 코를 씻어냅니다. 0.6%라는 농도는 물 1리터에 식염 6g을 더한 것으로 체내 염분 농도에 가장 가깝습니다. 인간이 면역병에 걸리는 주된 요인으로 입으로 호흡하는 것과 차가운 음식물로 인한 체온 저하 외에도 뼈의 휴식 부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몇 날 몇 밤을 새도 끄떡없더니만 요즘은 하루만 새도 몸이 바로 안다니까? 하고 몸을 사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뼈의 휴식 부족은 과도한 중력의 부하가 원인이지만 몸을 혹사시키는 과로 외에도 단순히 수면 부족만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앉거나 서서 생활하므로 사족동물보다 중력에 훨씬 더 저항하면서 생활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어른도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로 뼈의 휴식을 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인간의 생체에서는 충분한 리모델링, 즉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은 뼈의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면역계의 기능을 유지하므로 만약 휴식이 부족하면 노화나 질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인간 이외의 포유동물은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동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황폐해질 만큼 무리한 행동을 하기 전에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면역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뼈의 휴식이란 단순히 의자에 앉아서 몸을 펴거나 구부리면서 잠시 숨을 돌리는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을 쭉 펴고 위를 보고 누워서 깊이 잠자는 것을 말합니다. 혈압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체중이 45kg인 몸집의 큰 개는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혈압은 90 정도입니다. 그런데 키가 약 160cm인 사람은 뇌 속의 혈압을 90으로 유지하려면 서 있는 상태에서 혈압이 120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뇌 속의 혈압이 낮으면 머리가 멍해져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경우도 누운 상태에서 머리부터 다리까지의 혈압이 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90인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몸 전체 세포 수준에서 호흡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그러나 서 있는 상태에서는 120의 혈압을 유지하고 그리고 체중을 지탱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근육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골수에서 조율을 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뼈를 쉬게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즉 뼈가 체중을 지탱하고 있는 동안 심장은 물론이고 골격근도 부지런히 활동을 합니다. 이로 인해 산소와 에너지가 사용되어 골수 속에서 혈액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누워서 뼈를 쉬게 하는 동안에만 골수 속에서 조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한랭 에너지입니다. 지금 일본에는
찬수를 단숨에 들이키는 것 때문에 면역병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찬수를 마시는 것은 폭력배나 도박 중독자가 가진 나쁜 버릇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때는 면역병이 흔치 않았습니다. 찬수를 마시면 전신의 세포가 세균 투성이가 됩니다. 특히 뇌가 세균에 오염되면 가벼운 뇌염이나 간질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땐 식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을 잘 씹지 않는 습관과 영양의 불균형, 그리고 차가운 음식물로 장을 차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대충 씹어 넘기거나 씹지 않고 삼키는 습관은 장의 기능에 손상을 주고 장관을 약화시키며 장 속을 유해균 투성이로 만듭니다. 그 결과 유해균이 백혈구로 흡수돼서 전신의 세포로 퍼지고 세포 내 감염을 일으켜서 미토콘드리아의 세포호흡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육류를 씹지 않고 먹으면 장내 세균이 웰치균이나 대장균이 되며 이때 찬 맥주라도 마시게 되면 이 균들이 대량으로 백혈구로 흡수돼서 뇌가 손상을 입거나 면역병이 됩니다. 영양이 불균형한 식사는 생활습관병이나 암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면역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육류 중심의 편중된 식사를 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몸에 불쾌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 또는 건강하지 않다라는 자각 증세가 있을 경우 필자는 먼저 그 사람의 백혈구 속에 세균이 침입한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더구나 예를 든 환자의 몸 상태는 갑상선염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이 환자가 필자의 연구소에 처음 전화를 건 것은 2006년 3월이었습니다. 손발의 마비와 오한을 호소했는데 웬일인지 혀가 잘 움직이지 않고 어눌한 말투로 말하는 투였죠. 완치 후에 환자는 단치 상황에 대해서 그때는 정말 죽는 줄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로 필자는 우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손발을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위를 보고 눕도록 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입이 아니라 코로 깊이 숨을 쉬는 횡격막 호흡을 팔해하는 체조를 몇 차례 천천히 반복하도록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상태가 안정되었을 즈음 환자는 가족의 부축을 받아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 환자는 열흘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해를 지키느라 며칠 밤을 거의 잠도 못 자고 잠깐 눈을 붙일 때도 이부자리도 깔지 않은 채 쉬었다고 합니다.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입호흡과 잘못된 수면 자세, 그리고 뼈 휴식의 부족이 겹친 결과 갑상선 세포가 세균 투성이가 되었다고 필자는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죽음이라는 부정적 에너지가 결정적으로 몸 상태를 이런 지경까지 내몰았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코로 호흡하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했으며 인공 태양광선과 따뜻한 물을 넣은 온효팩을 사용해서
몸의 겉과 속을 따뜻하게 데우는 처치를 했더니 3시간 후에는 일단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증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병이건 자택에서 요양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몸을 중력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를 보고 누워서 자고 온열팩 등을 사용해서 몸을 데우고 코로 호흡을 합니다. 급성인 경우에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잠시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안정을 취합니다. 조바심을 내지 말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재미가 없더라도 하하 웃을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기운이 납니다. 입속에서 타액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나기 때문에 흰 쌀죽을 천천히 씹어먹고 안정을 취할 때는 자면서 입을 벌리지 않도록 씹는 흉내를 반복해도 좋습니다. 그 후에는 비피더스균으로 장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비타민을 보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환자는 일주일 후에 몰라볼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치주 병균이 몸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에너지 대사의 대부분은 호흡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산소가 결핍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미토콘드리아의 대사에 필수적인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코엔자임 등의 조효소가 결합되어도 면역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입으로 호흡하는 잘못된 호흡 습관 외에도 치아의 맞물림이 좋지 않은 부정교합이나 치주 병균이 원인이 돼서 몸의 이곳저곳에 세포 내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중증 치매와 발진 때문에 백혈병으로 진단돼서 치료를 받던 어떤 노인이 필자의 연구소를 찾아 심한 치주병에 걸린 이를 10개 정도 뽑았더니 모든 증상이 나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치주 병균이 턱의 골수강 안에서 백혈구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발진과 치매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백혈병으로 오진해서 치료를 한들 나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입으로 호흡할 때 목의 편도로부터 들어오는 호기성 잡균에 의해서 아토피성 피부염이 일어납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뼈의 충분한 휴식과 코 호흡으로 쉽게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입으로 호흡하는 습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또 장을 따뜻하게 하고 잘 씹어서 먹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아울러 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고 수면 시간을 8에서 9시간으로 늘린 결과 증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피부를 중심으로 한 체벽계의 면역병이나 뇌, 신경이나 정신, 사고에서부터 내장뇌나 마음에까지 파괴해버린다는 사실은 전체성을 보지 않는 현대의학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으로 호흡하던 것을 코로 호흡하도록 호흡 습관을 바로잡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현저하게 개선되는 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랭 에너지가 원인이 돼서 뇌에 장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필자의 치료 사례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것처럼 무해한 장내 세균으로 인해 가벼운 뇌염을 일으키는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현대인에게 지극히 당연한 생활 습관이 사실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특히 필요 이상으로 맥주를 차게 해서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맥주의 온도가 1도씩 떨어질 때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곧 답이 나올 것입니다. 차가운 수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열을 흡수해서 보존하는 힘이 우주에서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장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연산을 함유한 매실장아찌, 낫도균을 포함한 낫도, 프로올리고당을 함유한 양파나 마늘, 우엉,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을 함유한 알백스와 같은 식물성 농축액, 이러한 것들이 정장작용을 해서 면역 기능을 높이는 식품을 즐겨 먹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장의 소화력은 인간의 경우 특히 구강 내에서 소화 활동인 저작작용의 도움을 받습니다. 잘 씹어서 침을 분비하는 것이 면역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며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장을 따뜻하게 하고 코로 호흡을 하며 장을 자극하지 않는 음식을 잘 씹어 먹음으로써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장의 소화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척추 동물에게 있어서 생명의 본질인 신진대사와 생식을 지원하는 에너지원인 산소를 받아들여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관, 바로 장관을 비롯한 내장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3대 원칙. 첫째,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코로 호흡하고 이를 통해 신선하고 청결한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둘째, 세포 수준에서의 소화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려면 피부와 폐를 차게 하지 않고 차가운 음식물로 장을 차게 하지 않습니다. 셋째, 영양이 균형을 이룬 식사를 잘 씹어서 먹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법, 즉 코로 숨쉬는 바른 호흡법과 몸을 차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저작에 의한 장의 영양 흡수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촉진합니다. 결과적으로 병은 낫고 건강한 사람은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입 호흡과 차가운 음식의 과음, 과식,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듯 넘기는 식사 습관으로 인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나빠지면 곧바로 콜라겐, 연골, 뼈 등의 형성이 방해를 받아 신진대사 장애가 일어납니다. 즉, 대사가 현저하게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바이러스를 포함한 대량의 세균이 백혈관으로 들어간 채 장으로부터 전신의 기관과 장기 조직으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7가지 생활 습관이 면역력을 높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려면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도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호흡법과 음식을 씹는 법, 수면 습관을 고치는 등
평소의 사소한 습관만 개선해도 우리 몸의 세포는 순식간에 젊음을 되찾고 건강해집니다. 1. 코로 호흡한다. 자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양쪽으로 잘 씹어서 식사를 한다. 흰 쌀밥의 경우 30회 이상 씹는다. 3. 위를 보고 누워서 잔다. 4. 차가운 음식물을 과음 가식하지 않는다. 5. 규칙적으로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고 긴장을 풀어준다. 6. 햇볕을 쬐다. 7. 몸과 마음의 온화한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음식을 잘 씹어서 먹는다. 배를 차게 하지 않는다. 가벼운 운동을 한다. 날씨가 좋은 날은 산책을 한다. 모두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들 뿐입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나 육아에 열중했던 때를 떠올려 봅시다. 필자는 일을 하는 사이에 잠시 짬을 내서 횡격막 호흡과 가벼운 운동을 거르지 않습니다. 또 유달리 햇볕을 좋아해서 특히 중요한 논문을 쓸 때는 옥상에 책상과 의자를 꺼내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온화한 마음과 진선미를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온화한 마음은 만족할 만한 충분한 수면과 영양이 가져다주는 따뜻한 장관 내장계의 활동과 뼈의 휴식으로 활력을 되찾은 체벽 근육계의 활동이 만들어내는 밝은 정신으로 유지됩니다. 원래 마음도 정신도 체온도 모두 같은 생명 에너지이며 전신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포 속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세포액이 오염되면 미토콘드리아가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과 마음에 건강 손상을 입어서 면역병이 발생하고 몸뿐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망가지게 되죠.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이란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과 더불어 마음과 정신까지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입니다. 저자는 니시하라 가츠나리, 출판사는 전나무 숲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세균을 조금이라도 혈액이나 림프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포 호흡을 관장하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입으로 호흡하던 것을 코로 호흡하도록 호흡 습관을 바로잡고 장은 늘 체온 이상으로 따뜻하게 하며 뼈를 충분히 쉬게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면역력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면역병은 면역력을 높이기만 해도 분명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모두 같기 때문에 치료 방법 역시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의 의료는 아주 수월해질 것입니다. 면역력이란 바로 세포가 지닌 생명력을 말하며 그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려면 코 호흡과 음식물에서 얻는 양질의 영양 에너지원, 태양 광선과 온화한 에너지, 그리고 중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뼈의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연의 섭리에 따른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필자는 인간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진화하게 되면서 두 가지 중대한 구조적인 결함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말을 하게 되면서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된 것이고, 둘째는 두 발로 직립보행하면서 과대한 중력의 부하가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그릇된 생활 습관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기에게 만 2.5세가 되기 전에 이유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대 문명사회가 초래한 식생활의 문제점 중 하나로 일상적으로 가열식품을 먹고, 한편으로는 차가운 음식을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적절한 에너지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기는 사실일수록 의외로 맹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공기입니다. 공기의 존재는 너무나 당연해서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쉬는 것을 특별히 의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호흡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본래 코로 숨쉬는 이유는 코는 외 호흡의 입구이고 입은 음식물이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코로 들이마신 공기는 비강을 통과하는 동안 공기 중에 떠다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유해물질이 제거되고 적당한 온도와 습기가 더해져 산소가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폐로 보내집니다. 본래 호흡기관이 아닌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면 차고 건조한 공기가 목의 편도 조직의 온도를 갑자기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목에 자리 잡은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균이 편도의 M쇠프라는 것으로부터 백혈구로 흡수되어 온몸으로 퍼집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기관이나 조직의 세포가 오염돼서 세포 내에 감염증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감염된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생명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면역병입니다. 오늘날의 의학에서는 입으로 호흡하는 것의 위험성이나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면 대부분의 질병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아무도 주목하는 이가 없습니다.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타액이나 콧물, 눈물이 말라버려서 세균에 대한 방어력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결과 감염된 호기성균이 미토콘드리아의 산소를 가로채서 백혈구의 소화 능력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감염균은 백혈구와 함께 전신의 각 기관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장애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내 분비샘의 세포가 호기성균에 감염되면 내분비 호르몬이 고갈됩니다. 혹은 신장의 필터인 사구체가 감염될 경우 사구체가 망가져서 여가 능력을 잃게 됩니다. 뇌 신경조직이 호기성균에 오염되면 아무리 무해한 균이 있다 해도 사고 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망막의 신경세포가 감염되면
망막증이 되며 시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역시 피하 조직의 세포가 이들 세균에 오염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포의 기능 장애는 왜 일어날까요? 모든 세포의 기능은 세포 속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세포 속에 자리 잡은 호기성균이 이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코를 고는 것은 입으로 호흡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중년의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여행을 가게 되면 그중 누군가는 내가 코를 좀 골아서요. 미안합니다. 라며 미리 양해를 구하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입 호흡을 해서 코를 골게 되면 목으로 세균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혈구가 그 균을 품은 채 만약 뇌로 침입하게 되면 제 마음대로 뇌의 온갖 신경세포 속까지 들어가게 돼서 세포 내 감염을 일으킵니다. 이때 마침 신체가 허약한 상태라면 뇌염이 되기 쉽습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뇌출혈은 세균이 혈관에 자리 잡아 일어나는 면역병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코를 자주 곤다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까짓 코골이라며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입을 벌리고 있는 동안에 목의 온도는 떨어집니다. 목의 온도가 1도 낮아지면 편도선의 파이어 판으로부터 세균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깨어있는 동안에는 의식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자는 동안에는 무의식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호흡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판되고 있는 입술 전용 테이프로 입술에 붙여두면 코로 하는 호흡을 촉진시켜줘서 목이 건조해지지 않고 코골이도 한결 줄어듭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입 호흡을 코 호흡으로 바꾼 경우 공기 유입 부족으로 산소가 결핍돼서 두통이나 손발의 근육통 같은 증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충분한 양의 공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막힘이 있는 사람은 농도 0.6%의 생리식염수를 체온 정도로 데워서 코를 씻어냅니다. 0.6%라는 농도는 물 1리터에 식염 6g을 더한 것으로 체내 염분 농도에 가장 가깝습니다. 인간이 면역병에 걸리는 주된 요인으로 입으로 호흡하는 것과 차가운 음식물로 인한 체온 저하 외에도 뼈의 휴식 부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몇 날 몇 밤을 새도 끄떡없더니만 요즘은 하루만 새도 몸이 바로 안다니까? 하고 몸을 사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뼈의 휴식 부족은 과도한 중력의 부하가 원인이지만 몸을 혹사시키는 과로 외에도 단순히 수면 부족만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앉거나 서서 생활하므로 사족동물보다 중력에 훨씬 더 저항하면서 생활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어른도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로 뼈의 휴식을 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인간의 생체에서는 충분한 리모델링, 즉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은 뼈에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면역계의 기능을 유지하므로 만약 휴식이 부족하면 노화나 질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인간 이외의 포유동물은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동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황폐해질 만큼 무리한 행동을 하기 전에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면역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뼈의 휴식이란 단순히 의자에 앉아서 몸을 펴거나 구부리면서 잠시 숨을 돌리는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을 쭉 펴고 위를 보고 누워서 깊이 잠자는 것을 말합니다. 혈압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체중이 45kg인 몸집의 큰 개는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혈압은 90 정도입니다. 그런데 키가 약 160cm인 사람은 뇌 속의 혈압을 90으로 유지하려면 서 있는 상태에서 혈압이 120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뇌 속의 혈압이 낮으면 머리가 멍해져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경우도 누운 상태에서 머리부터 다리까지의 혈압이 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90인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몸 전체 세포 수준에서 호흡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그러나 서 있는 상태에서는 120의 혈압을 유지하고 그리고 체중을 지탱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근육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골수에서 조율을 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뼈를 쉬게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즉 뼈가 체중을 지탱하고 있는 동안 심장은 물론이고 골격근도 부지런히 활동을 합니다. 이로 인해 산소와 에너지가 사용되어 골수 속에서 혈액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누워서 뼈를 쉬게 하는 동안에만 골수 속에서 조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한랭 에너지입니다. 지금 일본에는 찬수를 단숨에 들이키는 것 때문에 면역병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찬수를 마시는 것은 폭력배나 도박 중독자가 가진 나쁜 버릇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때는 면역병이 흔치 않았습니다. 찬수를 마시면 전신의 세포가 세균 투성이가 됩니다. 특히 뇌가 세균에 오염되면 가벼운 뇌염이나 간질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땐 식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을 잘 씹지 않는 습관과 영양의 불균형, 그리고 차가운 음식물로 장을 차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대충 씹어 넘기거나 씹지 않고 삼키는 습관은 장의 기능에 손상을 주고 장관을 약화시키며 장 속을 유해균 투성이로 만듭니다. 그 결과 유해균이 백혈구로 흡수돼서 전신의 세포로 퍼지고 세포 내 감염을 일으켜서 미토콘드리아의 세포호흡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육류를 씹지 않고 먹으면 장내 세균이 웰치균이나 대쟁균이 되며 이때 찬 맥주라도 마시게 되면 이 균들이 대량으로 백혈구로 흡수돼서 뇌가 손상을 입거나
면역병이 됩니다. 영양이 불균형한 식사는 생활습관병이나 암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면역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육류 중심의 편중된 식사를 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몸에 불쾌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 또는 건강하지 않다라는 자각 증세가 있을 경우 필자는 먼저 그 사람의 백혈구 속에 세균이 침입한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더구나 예를 든 환자의 몸 상태는 갑상선염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이 환자가 필자의 연구소에 처음 전화를 건 것은 2006년 3월이었습니다. 손발의 마비와 오한을 호소했는데 웬일인지 혀가 잘 움직이지 않고 어눌한 말투로 말하는 투였죠. 완치 후에 환자는 단치 상황에 대해서 그때는 정말 죽는 줄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로 필자는 우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손발을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위를 보고 눕도록 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입이 아니라 코로 깊이 숨을 쉬는 횡격막 호흡을 팔에하는 체조를 몇 차례 천천히 반복하도록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상태가 안정되었을 즈음 환자는 가족의 부축을 받아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 환자는 열흘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해를 지키느라 며칠 밤을 거의 잠도 못 자고 잠깐 눈을 붙일 때도 이부자리도 깔지 않은 채 쉬었다고 합니다.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입호흡과 잘못된 수면 자세, 그리고 뼈 휴식의 부족이 겹친 결과 갑상선 세포가 세균 투성이가 되었다고 필자는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죽음이라는 부정적 에너지가 결정적으로 몸 상태를 이런 지경까지 내몰았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코로 호흡하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했으며 인공 태양광선과 따뜻한 물을 넣은 온요팩을 사용해서 몸의 겉과 속을 따뜻하게 데우는 처치를 했더니 3시간 후에는 일단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증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병이건 자택에서 요양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몸을 중력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를 보고 누워서 자고 온열팩 등을 사용해서 몸을 데우고 코로 호흡을 합니다. 급성인 경우에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잠시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안정을 취합니다. 조바심을 내지 말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재미가 없더라도 하하 웃을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기운이 납니다. 입속에서 타액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나기 때문에 흰 쌀죽을 천천히 씹어먹고 안정을 취할 때는 자면서 입을 벌리지 않도록 씹는 흉내를 반복해도 좋습니다. 그 후에는 비피더스균으로 장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비타민을 보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환자는 일주일 후에 몰라볼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치주병균이 몸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에너지 대사의 대부분은 호흡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산소가 결핍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미토콘드리아의 대사에 필수적인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코엔자임 등의 조효소가 결합되어도 면역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입으로 호흡하는 잘못된 호흡 습관 외에도 치아의 맞물림이 좋지 않은 부정교합이나 치주 병균이 원인이 돼서 몸의 이곳저곳에 세포 내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중증 치매와 발진 때문에 백혈병으로 진단돼서 치료를 받던 어떤 노인이 필자의 연구소를 찾아 심한 치주병에 걸린 이를 10개 정도 뽑았더니 모든 증상이 나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치주 병균이 턱의 골수강 안에서 백혈구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발진과 치매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백혈병으로 오진해서 치료를 한들 나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입으로 호흡할 때 목의 편도로부터 들어오는 호기성 잡균에 의해서 아토피성 피부염이 일어납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뼈의 충분한 휴식과 코 호흡으로 쉽게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입으로 호흡하는 습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또 장을 따뜻하게 하고 잘 씹어서 먹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아울러 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고 수면 시간을 8에서 9시간으로 늘린 결과 증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피부를 중심으로 한 체벽계의 면역병이나 뇌의 신경이나 정신, 사고에서부터 내장뇌나 마음에까지 파괴해버린다는 사실은 전체성을 보지 않는 현대의학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으로 호흡하던 것을 코로 호흡하도록 호흡 습관을 바로잡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현저하게 개선되는 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랭 에너지가 원인이 돼서 뇌에 장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필자의 치료 사례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것처럼 무해한 장내 세균으로 인해 가벼운 뇌염을 일으키는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현대인에게 지극히 당연한 생활 습관이 사실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특히 필요 이상으로 맥주를 차게 해서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맥주의 온도가 1도씩 떨어질 때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곧 답이 나올 것입니다. 차가운 수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열을 흡수해서 보존하는 힘이 우주에서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장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연산을 함유한 매실장아찌, 낫도균을 포함한 낫도, 프로올리고당을 함유한 양파나 마늘, 우엉,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을 함유한 알백스와 같은 식물성 농축액, 이러한 것들이 정장작용을 해서 면역 기능을 높이는 식품을 즐겨 먹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장의 소화력은 인간의 경우 특히 구강 내에서 소화 활동인 저작작용의 도움을 받습니다. 잘 씹어서 침을 분비하는 것이 면역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며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장을 따뜻하게 하고 코로 호흡을 하며 장을 자극하지 않는 음식을 잘 씹어 먹음으로써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장의 소화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척추 동물에게 있어서 생명의 본질인 신진대사와 생식을 지원하는 에너지원인 산소를 받아들여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관, 바로 장관을 비롯한 내장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3대 원칙. 첫째,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코로 호흡하고 이를 통해 신선하고 청결한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둘째, 세포 수준에서의 소화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려면 피부와 폐를 차게 하지 않고 차가운 음식물로 장을 차게 하지 않습니다. 셋째, 영양이 균형을 이룬 식사를 잘 씹어서 먹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법, 즉 코로 숨쉬는 바른 호흡법과 몸을 차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저작에 의한 장의 영양 흡수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촉진합니다. 결과적으로 병은 낫고 건강한 사람은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입 호흡과 차가운 음식의 과음, 과식,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듯 넘기는 식사 습관으로 인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나빠지면 곧바로 콜라겐, 연골, 뼈 등의 형성이 방해를 받아 신진대사 장애가 일어납니다. 즉, 대사가 현저하게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바이러스를 포함한 대량의 세균이 백혈관으로 들어간 채 장으로부터 전신의 기관과 장기 조직으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7가지 생활 습관이 면역력을 높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려면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도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호흡법과 음식을 씹는 법, 수면 습관을 고치는 등 평소의 사소한 습관만 개선해도 우리 몸의 세포는 순식간에 젊음을 되찾고 건강해집니다. 1. 코로 호흡한다. 자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양쪽으로 잘 씹어서 식사를 한다. 흰 쌀밥의 경우 30회 이상 씹는다. 3. 위를 보고 누워서 잔다. 4. 차가운 음식물을 과음 과식하지 않는다. 5. 규칙적으로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고 긴장을 풀어준다. 6. 햇볕을 쬐다. 7. 몸과 마음의 온화한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음식을 잘 씹어서 먹는다. 배를 차게 하지 않는다. 가벼운 운동을 한다. 날씨가 좋은 날은 산책을 한다. 모두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들 뿐입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나 육아에 열중했던 때를 떠올려 봅시다. 필자는 일을 하는 사이에 잠시 짬을 내서 횡격막 호흡과 가벼운 운동을 거르지 않습니다. 또 유달리 햇볕을 좋아해서 특히 중요한 논문을 쓸 때는 옥상에 책상과 의자를 꺼내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온화한 마음과 진선미를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온화한 마음은 만족할 만한 충분한 수면과 영양이 가져다주는 따뜻한 장관 내장계의 활동과 뼈의 휴식으로 활력을 되찾은 체벽 근육계의 활동이 만들어내는 밝은 정신으로 유지됩니다. 원래 마음도 정신도 체온도 모두 같은 생명 에너지이며 전신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포 속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세포액이 오염되면 미토콘드리아가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과 마음에 건강 손상을 입어서 면역병이 발생하고 몸뿐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망가지게 되죠.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이란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과 더불어 마음과 정신까지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